뉴스다이브에서는 첫 광고하는 비교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너무 큰 글씨로 적혀있네요. 128만 원. 자, 3년 이상 같은 인터넷 통신사 사용 중이라면 비교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대부분의 약정 서비스로 뭐 인터넷, TV, 정수기 렌탈 등등을 쓰실 텐데 약정이 다 된 상황에서도 유지하고 계시다면 갈아타면 이 비교원을 통해서 갈아타면 그만큼의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에는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에는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에는 최대 30만 원, 이렇게 해서 도합 최대 128만 원까지 혜택이 가능합니다. 또 본인이 가입하고 지인 추천을 하시면 한 명당 4만 원씩 이마트 상품권을 주신다 그래요. 근데 2명 하면 8만 원, 3명 하면 12만 원 쭉쭉 올라가는 거죠. 보안 사고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던 비교원이고요. 8억 원 보증보험 가입으로 믿을 수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또 휴대폰, 정수기 비교원에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는 1670-2571 상담이 가능하고요. 고정 댓글 또 네이버에서 비교원 검색 후에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막 마치고 돌아오신 오윤혜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오윤혜입니다. 막 마치고 온 건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하지 못해가지고 좀 아쉬웠어요. 놀다 왔더니 방송 텐션이 더 좋다는 칭찬을 많이 받아가지고 자주 가라. 얘기를 방금 전 방송에서까지도 듣고 왔습니다. 좋아요. 네. 사람이 또 쉬어야지. 맞습니다. 또 그만큼의 에너지가 생기는 거니까. 예. 야, 어떤 사람들은 보통 저 같은 사람은 잘릴까봐 놀러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다녀와도 칭찬받네요. 그렇죠. 야, 네. 대단하다. 어떤 분께서 AI도 대체하기 좀 힘든 인간 중에 한 명. 저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마음 물론 나쁩니다. 저희 뉴스다이브 출연해주신 분들은 모두 AI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네. 역시 대체 불가 양재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겨레 논설실 권태호 실장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전한길 씨가 귀국을 했는데 귀국해서 공항에서 한 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19일 날 선거를 앞두고 있고 이제 본인이 그 뭐 여러 나라를 떠돌면서 160일 가량 바깥에 떠돌면서 이제 지난 탄핵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해왔고, 최근에는 선현보 목사의 전화를 받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선현보 목사가 들어오라 그랬다 그러던데요. 예, 그러니까 서울 돌아와도 구속되더라도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시니 뭐 그렇게 힘든 일이 있겠느냐.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구치소에서 뭐 서로 옆방 가서 안부 묻고 그럽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것도 아닐 텐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저는 아까도 시작 전에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하긴 합니다. 지금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내란 수사에 대해서, 특히 이제 1심 한덕수에 대한 어떤 판결이긴 하지만 내란이었다라는 걸 12.3 내란이었다고 법적인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아직도 특히 바깥에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발언을 하고 돌아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해서 오늘 이후로는 안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아무튼 지금 본인이 이제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스스로가 나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 구속하지 마라. 아니 여태 바깥에 돌아다닌다고 하고 무슨 증거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아무튼 전한길 씨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잘 왔다. 웰컴. 여기가 당신 나라고 여기가 있어야 할 곳이다. 예. 더 따뜻한 곳으로 가시기를. 예. 네. 아무튼 잘 왔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전광훈 씨도 지금 구속 기소가 됐다라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서부법원 폭동의 그 배후로 지금 그 혐의로 구속돼 있는 상태였는데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됐다라는 겁니다. 재판에 넘겨진 것이고요. 사실은 법원 스스로가 겪었던 그 폭동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기존에 이미 기소돼 있던 사람들 재판받으면서 보면 뭐 형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일부는 집행유예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와서 그 사람들이 마치 훈장단 듯이 재판부를 일종의, 조롱했어요. 예, 조롱하고 뭐 홍보방송 비슷하게 하고 있는 모습들도 봤기 때문에 그 배후로 지목돼 있는 전광훈 씨에 관련해서는 어떤 재판이 치러지게 될지도 좀 관심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속보 나온 내용들 정리했고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지금 보니까 이제 김건희, 권성동 모두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항소한 이유가 통일교에서 그 샤넬백 받았다는 게 인정이 됐고 그라프 목걸이 받았다는 게 인정이 돼서 1년 8개월에 지금 추징금 1,000만 원 정도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라는 걸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샤넬백 관련해서도 형량이 너무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통일교에 청탁이 있긴 했으나 그 내용을 보면 영부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가방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샤넬 하나 받아갖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이게 사실은 1년 8개월은 많은 분들이 지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김건희 씨 측에서는 지금 이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취지인 거죠. 항소라는 건.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샤넬 2개를 받은 거를 인정했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인성 판사는 그 당선자 때 받은 거는 그걸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당선자 때는 엄청나게 선물을 줘도 상관이 없는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법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게 3천만 원이 넘으면, 가액이 3천만 원이 넘으면 알선 이게 수재라도 굉장히 커지죠. 그러니까 이제 샤넬 2개 합해도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라프 목걸이는 어쨌든 전성배 씨가 실물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는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해서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 거고, 끝까지 부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거는 자기가 이게 자기 영부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영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은 맞죠. 그런데 그 통일교의 청탁이 5대 청탁이라고 했는데, 그게 UN 제5사무국 설치, 메콩강 ODA, 취임식 초청, 그리고 그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YTN 인수, 이 5가지인데 이게 상당 부분이 입지를 다 했어요. 예. 왜냐하면 취임식 초청에 윤영호 본부장 포함해서 4명이 초대를 받았고요. 그렇죠. 윤영호 본부장 참석도 했고, 그리고 메콩강 ODA는 실제로 돈이 지불되진 않았습니다. 원래 한도가 이게 7억 불이었는데 늘어났죠. 윤석열 때 이게 30억 불로 늘어났어요. 이걸 한도를 그렇게 늘어나면 그 돈을 지불할 수 있는 토대를 다 깔아놓은 거고요. YTN 인수 같은 경우도 결국 실패하긴 했지만 YTN 인수를 통일교 쪽에서도 신청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때 그 아베 신조 피격 사건 때문에 굉장히 통일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고, 그리고 여권 내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있으면서 좌절됐던 거죠. 그런 로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구석구석을 짜져보면 이게 다 로비가 다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과연 최종까지 실현은 안 됐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일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싸게 할 수 있는 로비였던 거죠. 결국 이게 그러니까 특검도 제대로 수사를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걸 또 우인성 부장판사가 엉뚱하게 받아들인 게 그 김건희라는 사람의 지위를 잘못 설정을 한 거예요. 예. 김건희라는 사람을 그냥 아무런 힘이 없는 그냥 민간인 대통령의 배우자일 뿐인 사람으로 설정을 해놓고 재판을 진행하고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항변 아닌 항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중요하지도 않은 거예요. 샤넬백 2개 중에 하나는 무죄였느니, 뭐 그라프 목걸이를 빼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가법이 아니라 일반 형법 알선수재로 가고 5년 이하기 때문에 그건 100% 집행유예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세상 대한민국에 정말 제정신 가진 사람들은 다 V제로라고 하고 윤석열보다 실세였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법정에서는 그냥 평범한 일반인 정도 수준으로 갔던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그런 판결이 나왔고 이런 항소가 가능한 거예요. 저는 우인성 판사의 이 잘못된 선고가 얼마나 사회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가. 과거 이 한겨레에서 다뤘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우인성 판사가 수능 만점 살인자 있잖아요. 여자친구 살해했던. 그 판결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28년 구형했고 26년. 예. 26년이니까. 예. 네, 그리고 이제 전자팔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기각했고. 예.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우인성 판사 이름 앞에 호를 하나 붙여주고 싶어요. 호. 예. 우인성. 너무 이름값을 못하고 있다. 인성이 너무 형편없다. 김건희한테 어떻게 1년 8개월을 줍니까? 저는 1년 8개월에서 연자를 빼고 18년을 주면은 가장 이렇게 아니 저는 지금 발음 정확히 해주세요. 그런 한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에인틴 18해. 18형을 줘야 저도 지금 시원찮은 판이잖아요. 예. 그런데 1년 8개월은 너무 모자라다. 우리 제작진 잘했어요. 이런 발언할 때는 절대 풀샷 잡지 마세요. 원샷 위주로 가주는 겁니다.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잘했어요. 아니 앵커는 어떻게 발음합니까? 저는 그런 얘기 안 했죠. 아니 만약에 18년형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발음을 해야지 매끄러운지 좀 알려주세요. 뭐 괜찮아요. 18년이면 18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잘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우인성 판사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라면서 김건희 씨를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뭐 사자성어들 한자성어들 쓰면서 뭐 질책했다 이런 보도들 많이들 보셨을 텐데, 앞서 지금 굉장히 주목한 부분이 그 부분이죠. 이게
특가법의 알선수재냐, 네. 그러니까 일반 형법에서의 알선수재냐에 따라서 이게 형이 달라질 수가 있고 일반 형법에서의 알선수재는 5년 최대치가 그러니까 그보다 낮게 형이 나온다면 이건 거의 집행유예가 되는 것이고 1년 8개월도 못 있겠다는 거예요. 밖에 나오겠다라는 취지의 항소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게 국민들이 느끼는 바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다들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가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항소장에 이런 내용을 적어놨어요. 이건 앞만 봐도 말장난 같은데요. 김건희가 자신의 계좌가 시세 조정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뭔 말이에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네. 거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것조차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이건 사실 가능성이 확인된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예. 걸로 지금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도 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에 우인성 부장판사가 굳이 라틴어로 인두비오 프로레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큰 법원칙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빼주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나도 의심은 한다. 하지만 의심스러울 때는 빼줄 수밖에 없다. 그게 법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많은 판사들이 이렇습니까? 아니요? 왜 이렇게 너그러워요? 아니 저는 이제 뭐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이분이 그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서 우수 판사로 우수 법관으로 뽑힌 적이 있거든요. 변호사들이 뽑아준 거 아니에요? 변호사들이 네. 아무래도 뽑아준 게 아닌가 싶어요. 저분 잘 봐주시네 하고. 네. 아무튼 지금 이 상황에서 항소를 했다는 것이고 그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오후 2시 10분에 김건희 재판이 있었고 오후 4시에 권성동 재판이 있었습니다. 권성동 의원도 지금 항소했어요. 권성동 의원은 항소해야 돼요. 너무 억울해요. 김건희 씨 비교를 하면 아니 지금 되게 웃긴 판결인 게 권성동이 1억 원을 통일교에서 받아가지고 전달했다는 이유로 지금 2년을 받은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받은 거예요? 윤석열 김건희 주려고 받은 거예요. 그거 잘못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익을 본 김건희는 1년 8개월이었고 자기는 2년이야. 아마 권성동 저 의원은 그때 김건희 판결 수를 듣고 난 풀려나겠구나 싶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1년 8개월 보는 거 보고 굉장히 표정이 밝았다가 네. 2년 되고 나서 갑자기 어두워졌다고. 아니 이런 법이 어딨어 이렇게 세상에. 착해요 사람을. 누구 때문에 내가 돈 받았는데 뭐 받은 척은 이러고 이렇게 나왔죠. 예. 지금 이 상황들이 있고요.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그 변호인 측에 유정화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 김건희 씨의 근황을 적었어요. 그 접견을 할 때 김건희 씨가 이제 편지와 영치금 보내준 사람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여러 차례 전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영치금하고 함께 이제 뭐 짧은 메시지나 편지 같은 거 또 기도 글 이런 것들을 함께 보고 있고 같이 보내준 그림 같은 게 있으면 네. 구치소 벽에 붙여놓는데요. 벽에 뭐 붙이는 거 좋아하나 봐요. 예. 그리고 그 내용으로 큰 위안을 삼고 있다. 뭐 본인이 건강상 뭐 어지럼증 등이 있어가지고 일일이 답장은 못하지만 보내준 사람들의 이름을 공책에 한 명 한 명 적어가며 데스노트. 예. 치부책. 뭐 접견 네. 때 그 유정아 변호사한테 이런 내용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네. 이건 누가 봐도 그 구치소 안에 있긴 합니다만 어떤 반성의 모습 같지는 않습니다. 영치금과 함께 보내주시는 짧은 메시지. 전 여기가 턱 걸리네요. 네. 영치금과 함께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까? 뭡니까? 약간 짜증나요. 이 사람들은 깨같이 그냥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기도와 편지 그림 잘 받고 있다. 예.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너무 속이 투명하고 반성이 없기 때문에 이 잘못된 선고로 인해 오히려 매를 벌고 있다. 2심 판사는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해가지고 그렇죠. 중요하죠. 반성은커녕 자기 죄를 어떻게 하면 더 줄일까. 나가서는 더 큰 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좀 선고를 해주시면. 굉장히 유튜버적인 마인드 같아요. 그 유튜브 채널들 중에도 그 슈퍼챗과 함께 그 메시지 보내면 소개를 해주는데 그냥 보내면 그냥 댓글 달면 소개 안 해주는 데 있거든요. 뼛속까지 예. 속물적인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뭐 들고 와야지 만나주고 줄 세워가지고 다 받았던 여잔데. 아니 그 지금을 줄 필요가 없어요. 이분이 이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이제 공직자 그 재산 공개할 때 금액이 79억 한 80억 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보통 이제 공시지가로 하니까 이분이 지금 김건희 씨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재산은 6억 거의 얼마 없는 얼마 거예요. 없고 그리고 김건희 씨 재산이 예금만 50억이에요. 예. 예금만 50억이고 네. 그리고 아크로비스타 그 60평대가 그게 아마 한 35억 정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양평의 그 땅? 도로에 있는 강상면에 있는 땅
그 땅 있고 그 양평에 있는 땅만 그 최현순 씨 일가 그 땅이 한 2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용치금 보내면 얼마 용치금 1억 보낼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치금을 굳이 보낼 필요가 없는데. 궁금해지는 게 윤석열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치금이 400만 원까지만 지금 입금이 맞아요. 되거든요. 차면 빼야 돼요. 계속 빼고 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은 계속 빼서 옮겨 외부 계좌로 3억까지. 보내고 있다. 예, 그렇게 3억까지 옮겼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연봉보다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데 혹시 김건희도 지금 빼서 지금 다른 데 버는 거 있나?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400 이상은 계속 빼겠죠. 네. 아니 알뜰한 그리고 사람들이니까. 또 보내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했으니까. 이 뉴스가 나가고 나면 더 보낼 거 아니에요. 김건희 씨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지자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게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유정환 변호사가 하는 거 보면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지지자들이나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되게 가지고 있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그랬는지 네. 뭐 총선에도 나가려고 했다 그러고 힐건이 프로젝트 왜 하필 광주입니까? 뭐 그 얘기도 예. 네. 광주가 얘기 나온 건 너무 이게 저는 그냥 그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술자리였다는 거 아닙니까? 술자리에서 광주 비엔날레를 갔는데 네. 그 광주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그러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대놓고 뭐 관계자들이었을 테니까 뭐 그랬을 건데 그것 때문에 광주에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의식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건지. 망상이죠. 예. 망상이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 플러스 그런데 망상이 깔려 있긴 하지만 무서운 망상이었던 것 같은 게 실제로 그런 식으로 윤석열이 현업 정치에 떠들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배후에서 조종하는 그 정도는 만족 못한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나왔었잖아요. 기자들 네. 사이에도 많이 돌았었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반신반의했거든요. 저는 진지하게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그 가장 먼저 세상에 김건희의 실체를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자리에 앉고 보니라는 말이었었잖아요. 그 7시간 녹취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녹취록에 예. 나오는 거. 그게 실제였던 거예요. 네. 많은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렇습니다.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싫어요. 저는 그 김건희 씨 초반부터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선에 윤석열이 출마한다는 얘기 있을 때부터 가장 큰 리스크는 김건희일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김건희가 계속 노출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나오는 노출 말고 우리가 김건희라는 걸 인지했던 첫 장면은 그 아이빌리브 사과였어요. 개사과. 그 뭐 허위 이력 이런 것 아. 등등으로 문제가 됐을 때 검정색 옷 입고 나와서 했던 사과였고, 근데 그때의 태도와 7시간 녹취라든지 디올백 그 영상에 찍혔던 그 태도가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게 저는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녹취 안에서 내가 이 자리에 앉고 보니 우리가 권력 잡으면 뭐 등등의 표현을 썼던 것이 본심이라고 본다면 지금 여러 의혹들이나 뭐 며칠 전에 JTBC 다큐 등등에서 나왔던 태양이 2개다. 보고서 따로 올려라. 2개 올려라. 그리고 우리는 따로 만납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자리매김을 해놓고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졌으면 1년 8개월이나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가 또 계속 나누도록 하고, 뉴스다이브에서는 첫 광고하는 비교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너무 큰 글씨로 적혀 있네요. 128만 원. 자, 3년 이상 같은 인터넷 통신사 사용 중이라면 비교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대부분의 약정 서비스로 뭐 인터넷, TV, 정수기 렌탈 등등을 쓰실 텐데 약정이 다 된 상황에서도 유지하고 계시다면 갈아타면 이 비교원을 통해서 갈아타면 그만큼의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에는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에는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에는 최대 30만 원, 이렇게 해서 도합 최대 128만 원까지 혜택이 가능합니다. 또 본인이 가입하고 지인 추천을 하시면 한 명당 4만 원씩 이마트 상품권을 주신다 그래요. 근데 2명 하면 8만 원, 3명 하면 12만 원 쭉쭉 올라가는 거죠. 보안 사고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던 비교원이고요. 8억 원 보증보험 가입으로 믿을 수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또 휴대폰, 정수기 비교원에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는 1670-2571 상담이 가능하고요. 고정 댓글 또 네이버에서 비교원 검색 후에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